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네 가지 키워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영국, 미국 집값이 급등한 후에 침체 흐름이 있다. 두 번째, 중국의 8일 추석 연휴 관광이 흥행하고 있다. 세 번째, 프랑스, 스페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 지침이 나타났다. 자, 네 번째, 한국의 정부 가계 기업 총부채 5천조 원 시대가 진행 중에 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국, 미국, 중국 집값이 지금 급등해 갔고요.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향후 반드시 그렇지 않고 지금 침체 흐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올해 글로벌 시장의 주요국의 부동산 집값의 거래가 최고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의 취득세와 같은 인지세를 대폭 지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세금이 줄어들고 초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 자금은 풍부해지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과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인지세가 2021년 3월 말까지만 50만 파운드 약 7억 6천만 원 초과 주택에게만 부과하기로 해갔고요. 전에는 150만 파운드 한 23억 원을 초과한 구간에 한 15% 세율을 적용했거든요. 또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 인지세율의 3%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인하 정책 효과로 인해서 2020년 2월에 22,930건에서 현재는 3.7배 증가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택근무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대번이나 코월 등 교외 주택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지금 급증해 왔고 전년 대비 59%가 지금 급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에 정부는 파격적인 세율 인하로 주택 수요는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월 16일 기준금리 현행의 연 0.1%를 지금 동결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 2021년 집값이 평균 14% 내년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후폭풍이 앞으로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주택의 다른 경제지표가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2.2, 2분기 마이너스 20.4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거의 11년 만에 경기 불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에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블랙시트 이거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EU와 무역협정의 체결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 충격은 더 커질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갖고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상황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요. 정점을 찍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2분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8.2%로 9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값이 떨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5일로 끝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기니까요. 중국의 추석 연휴 관광은 흥행 중에 있다. 중국이 한두 달 전에 코로나 종료됐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 민족 대이동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자, 추석 연휴 8일 동안에요. 국경절 연휴에 중국의 관광산업은 흥행을 진행 중에 있다. 전년 대비 80%로 좀 서서히 회복된 상태이지만은 국내 관광 수입이
765억 위안, 약 13조 원이고요. 전년에 한 70% 수준까지는 지금 도달했습니다. 자, 우한발 후베이성도 39세 주요 관광지가 10월 22일까지 31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도 277억 5천만 위안으로 한 4조 원 정도 규모까지 관광 수입을 올렸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도 해외로 여행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내 여객이 증가한 사항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부터 10월 5일 6일 연속 동안에 철도 이용객은 1,000만 명이 이상 되었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4일 국내 관광객은 4억 2,500만 명. 야, 중국 인구가 뭐 14억 4천이니까 그 중에 30% 이상이 지금 관광객이 이동했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신장 자치구 쪽으로 이제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관광 수입은 한 312억 위안이라 한 5조 3,445억 원의 관광 수입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하고 10월 4일 동안 국내 항공기 운항 편수를 보니까요. 58,608편으로 중국인 기준으로 644만 명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일 연휴 동안에 약 100만 명이 지금 비행기를 항공편을 이용했다고 할 정도니까 중국은 뭐 인구도 많지만은 비행기 편수에 대해서 진짜 항공 운항을 많이 이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니온페이 거래 금액도 보니까요. 한 6,287억 위안, 우리 돈 한 108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유니온페이는 11.8%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영화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영화도 거리두기 이번에 추석 연휴에 부산의 KTX나 SRT도 보니까 자 1열 4좌석에 2명이 앉는 것도 한 좌석으로 해갖고 많이 지금 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 기간 동안에 영화관 5천만 명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80만 명이니까 뭐 한국의 인구 전부가 중국 내에서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관에는 밀집도 높은 데서 지금 사람들이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확진자 증가 정부 대응 지침이 나왔다. 자, 코로나 재확산을 갖다가 유럽 쪽도 지금 늘고 있어서 주요 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보건부는요, 파리의 최고 경보 상태라고 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 10여 곳이 2주 안에 다른 지역의 이동을 금지시켰고요. 자, 프랑스 5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켰고요. 미국의 뉴욕도 2차 봉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은 10월 2일부터요. 마드리드 포함해서 10개 구역을 2주간 봉쇄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 지역에 이동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술집은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금지했고 프랑스도 파리에서 6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경보를 내려갔고 최고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술집은 폐쇄하고 식당에도 엄격한 방역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영국의 상황은요. 술집, 음식점, 오락시설 밤 10시 후에 영업을 금지시켰고 6명이 넘는 모임 금지, 3단계 봉쇄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뉴욕에도 2차 봉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시 일시적인 또 재확진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위드 코로나 시대는 계속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올해 4분기 지금 10월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이런 상황은 큰 호재가 없는 한 계속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정부 가계 기업 총부채 5천조 원까지 올라갔다. 사실 국가부채는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을 모두 합한 가장 넓은 의미 나라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국채지방채를 발행해 빌려 쓴 돈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인 가계 기업 부채가요. 지금 2019년 말에 벌써 토탈 5천조 원에 이르고 있어갖고 올해 사실 2020년은 벌써 5천조 원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6년에 정부의 부채가요 1880조 원에서 17년 2001조, 18년
1,124조 원에서요. 2019년에는 2,198조까지 늘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도 1,342조 원에서요. 17년에 1,450, 18년에 1,536조 원, 2019년에는 가계부채가 1,6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부채도 2016년에 871조에서 17년 945조, 18년 1026조, 19년에는 1118조 원으로 2019년에 총 부채를 합치니까 4,916조 원 규모로 3년 동안에 거의 900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지금 10월 5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 국가채무 2,198조, 가계신용 1,600조, 기업대출 1,118조 해갖고 4,916조 원에서 2019년에 좁은범죄 국가채무는 728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8%, 공공기관 부채 525조 1천억 원, GDP 대비 27.4%, 연금 충당 부채 944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2%로 총 2,198조 1천억 원, GDP 대비 1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계산해 보니까요. 4,25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올해도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갖고 846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랍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또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올해까지는 간다고 해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경제적인 부채는 큰 부담이 돼서 여러분 우리한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별로 진짜 뭐 중국은 완전히 코로나가 지금 종식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부 국가는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는데요. 이 상황이 계속 호전적으로 밝은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갑자기 기온차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에 급작스러운 날씨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건강하시면서요. 즐겁게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히 잘 보내시면서요.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